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3년의 첫 번째 주도 벌써 금요일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주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긴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 와이프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말은 좀 쉬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 시대가 끝나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감기 바이러스가 좀 많이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날씨 많이 춥다고 들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월 6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다우존스도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1.16, 나스닥은 1.47%나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어제 가장 좋지 않았던 주가의 흐름을 보인 종목은 코인베이스입니다. 11.06% 떨어지면서 마감됐고요. 클라우드 플레어가 마이너스 9.62,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너스 9.08, 스템 8.78% 떨어졌습니다. UiPath 마이너스 8.59, 오픈도 마이너스 8.40,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7.94, 데이터독 마이너스 7.92, 스노우플레이크 마이너스 6.81, G스케일러 6.45%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소프트웨어, 즉 사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어제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잠깐 살펴보시면요. 크리스퍼가 플러스 5.44%, 로블록스 플러스 3.24, 퍼시픽바이오 플러스 3.14, 에브셀라라 플러스 2.99, 메르카도리브레 플러스 2.23, 니오 플러스 2.16, 애쉬 2.09% 올라갔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3.28%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2.96, 테슬라 2.90% 떨어졌습니다. 아마존이 마이너스 2.37, 구글 마이너스 2.19, 애플 마이너스 1.06,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0.34, 넷플릭스 혼자 0.09%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어제 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방송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미국 증시 전망에 관련된 아티클을 준비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목소리는 시티라는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미스터 크로넛의 의견입니다. 자, 크로넛이라는 전문가는요, 시티라는 투자기관에서 최고 전략가 그리고 매니징 다이렉터를 맡고 있고요. 20년 넘게 시티에서 일하고 있는 굉장히 베테랑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티의 스콧 크로넛이 예상하기를 마일드 리세션이 발생할 것이다. 자, 리세션이 찾아오긴 하는데요. 마일드니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스쳐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시기를 보시면 올해 전반기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리세션이 미국에 발생하겠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고요. S&P 500이 올 중반이 되면요. 3,700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리세션에서 회복하면 4천까지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이 4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자, CNBC의 이메일을 보내서 그의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들의 어닝이 생각보다는 회복력이 좋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리세션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어닝의 실적이 많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산업재라든지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수익률을 보면요. 전통적인 밸류 주식들이 테크 주식을 앞서 나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번 2023년에 테크 주식보다는 가치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가치주를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밑에 내려오니까 21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216달러는 뭐냐면 올해 말이 됐을 때 S&P 500 지수를 이루는 미국의 500대 우량 기업이 만들어내는 EPS의 총합이 216달러를 찍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6이라는 어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플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근데 아까 예상 주가가 4천을 제시를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역으로 4천 나누기 216을 할 수가 있겠죠. 자, 4천 찍으시고요. 나누기 216을 하면 멀티플이 18.5배 정도의 형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분의 전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만약에 올해 216달러 정도의 어닝을 S&P 500 기업이 유지할 수 있다면요. 주가가 4천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19.8배 정도의 멀티플을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것이 S&P 500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분의 의견대로 되려면 멀티플이 지금 수준에서 더 떨어져야 되는데, 자, 과연 지금 현재보다 멀티플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올해 말에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1년 동안 미국 증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견뎌왔잖아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왔고 또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20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이 멀티플이요, 향후에 20배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20배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216달러라는 실적이 달성이 되면요, 제가 볼 때 만약에 216에 곱하기 우리가 만약에 22배 정도까지 멀티플이 상승할 수 있다면 S&P 500의 주가는 4,70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따라서 정말로 500대 기업이 216달러라는 어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크로넛이라는 전문가는요, 또한 어떤 주식이 긍정적으로 보이는지 그의 의견을 우리랑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테크 주식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가치 주식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테크를 이용하는, 따라서 테크놀로지를 구현하는 기업보다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라라고 투자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의 마진이 좋아지는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 체인에 테크를 접목하기 때문이다. 뭐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디어 앤 컴퍼니라는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농업 부분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크로넛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디어를 봤습니다. 시킹알파 페이지에 들어왔고요. 현재 레이팅부터 보시면요, SA 오토즈 레이팅은 홀드, 그리고 월가에서는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퀀트 스코어를 보시면요, 3.47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매수 의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다른 항목에서는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D-를 받으면서 아직까지는 매수 의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페이지로 들어가서 어떤 상황인지 좀 점검을 해보면요, P 레이시오 갭 TTM으로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8.19배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5년 평균 디어의 P 레이시오는 21.8배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P 레이시오를 갭 포워드로 보시면요, 15.09배까지 떨어집니다. 따라서 P 레이시오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성장률로 P 레이시오를 나눈 PEG 레이시오를 봐도 0.81 그리고 1.11로 비교적 양호한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률을 좀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의 성장은 19.5%를 기록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11.7% 추가적인 매출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장률을 봤을 때 P 레이시오가 그렇게까지 높은 사항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테슬라 뉴스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해드릴 뉴스 역시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고요. 자, 테슬라가 중국 쪽에서 가격을 인하한다. 자, 그런데 3개월 만에 두 번째 가격 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자동차 시장인 중국 쪽에서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많은 디스카운트를 주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수요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금요일날 미국의 오토메이커인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다. 자, 그래서 모델 3, 모델 Y 자동차에 대한 모든 버전의 가격을요, 6%에서 많게는 13.5%까지 추가적으로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델 3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가장 저렴한 버전의 가격이 원래는 26만 5,900위안이었는데 이번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되면서 22만 9,900위안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미화로 환전을 하면 33,427달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자, 이번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진 것은요, 12월 달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의 딜리버리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55,796대에 그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기록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중국 쪽에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수요가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수치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 쪽에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형성이 되면
되면서 모델 3, 모델 Y의 가격은요, 미국 쪽의 판매 가격과 비교했을 때 무려 24%에서 32%나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미국에 비해서 중국 쪽의 경쟁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드디어 프리미엄 모델이죠. 모델 S 그리고 모델 X를 중국 쪽에서 판매 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격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100만 위안 이상의 가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서 오히려 10% 가까이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유는 관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모델 S, X는 중국 쪽에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관세가 15% 정도 붙으면서 가격표가 미국에 비해서 오히려 1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테슬라가 이 프리미엄 모델을 중국에 지금 드디어 출시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테슬라의 경쟁 기업 머르세디스 벤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차지포인트도 나오는데요. 이 두 기업이 손을 잡고 북미 쪽에 차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머르세디스 벤츠 그룹이 이번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북미 쪽에 차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두 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MN8 에너지라는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차지포인트. 이 두 기업과 손을 잡고 미국과 캐나다 쪽에 차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구축되는 차징 네트워크는요, 머르세디스 벤츠의 브랜드를 답니다. 따라서 차지포인트에서 하드웨어를 판매하더라도 그들은 원래 차지포인트라는 이름을 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받되 이 이름, 브랜드명은 머르세디스 벤츠의 이름을 단 충전소가 개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부터 개설이 시작되고요. 완료 시점은 2027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걸리는 굉장히 대규모의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만들어지는 충전소의 개수는 400개 이상, 그리고 들어가는 충전기의 숫자도 2,500개가 넘어간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하이 파워 차저니까 슈퍼 차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숫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테슬라가 전 세계에 구축해 놓은 차저의 숫자가 4만 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반 가까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 2만 개 정도의 차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테슬라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테슬라는 2만 개 이상을 북미 쪽에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벤츠 같은 경우는 2,500개를 앞으로 2027년까지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만들어지는 차징 네트워크는요, 모든 전기차 브랜드에 오픈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머르세디스 벤츠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스페셜 베네핏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징 스폿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 프로젝트에 투여되는 투자 자금이요, 10억 유로가 넘어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십의 상대로 선정된 차지포인트는 굉장히 커다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라는 인공지능과 손을 잡고 구글 검색 엔진의 아성에 도전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경 글로벌 마켓에 그 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DA 데이비슨이라는 투자 기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투자를 통해서 구글의 검색 우위를 종식시킬 수 있다며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목표 가격은 $270를 제시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보다 1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1월 5일 마켓 워치에 따르면 DA 데이비스는 대화형 AI 챗 GPT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에 탑재되는 것이 10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라고 말했다. 구글의 검색 우위를 종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이 회사의 애널리스트 길 룰리아는 챗 GPT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그리고 애저 모두에 제공할 가치 창출이 과소평가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광고 클라우드 및 검색 부분의 성장을 지원하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챗 GPT는 질문에 답하고 에세이도 작성하는 인공지능 챗봇으로 지난해 말 공개된 이후 며칠 만에 100만 명 이상이 가입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죠. 기존의 검색 엔진을 능가하는 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대규모 AI 시스템에서 애저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자, 애널리스트는 오픈 AI에서 연간 2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의 운용 비용이 드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애저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올해 후반에 GPT 4.0와 여러 제품 파생물로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구글이 자체적으로 생성 AI 투자하고 있으나 아직은 챗 GPT만큼의 능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자, 이러한 내용이요, 한경 글로벌 마켓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구글에 투자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 지분이 없으신 분들은요, 구글의 주식을 일부 정리하셔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말고도 게틱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에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드밴스 톡을 하고 있다. 어드밴스 톡이라는 것은요,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투자를 진행하는데 적어도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투자의 대상은요, 캘리포니아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자율주행 드라이빙 스타트업 기업인 게틱이라는 기업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 투자를 진행하면서 게틱이라는 기업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의 고객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죠. 게틱이라는 기업은 애저의 고객이 되고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는 게틱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게틱이라는 기업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이용을 하면서 자율주행 딜리버리 테크놀로지를 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테크놀로지는 트럭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M의 크루즈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버 테크놀로지에도 투자 자금을 넣어놨거든요. 자, 제가 평가할 때 이러한 자율주행 기업에 투자하는 모습은요,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서 나왔던 인공지능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결국은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빅데이터가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은요, 클라우드 인프라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러한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들을 고객으로 삼고자 하는 전략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이제야 슬슬 성장을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에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고객을 미리미리 확보하는 모습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 관련된 소식이고요. 중국 정저우에 있는 아이폰 공장의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폭스콘이 등장하죠. 폭스콘에서 발표하기를 12월 달에 매출 실적이 11월에 비해서 14.2% 정도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자, 물론 작년하고 비교하면요, 12.3%가 감소하긴 했습니다. 자, 생산도 그렇고 지금 오퍼레이션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노말,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발표가 난 거죠. 따라서 2022년 12월 부터 이 정저우 쪽의 공장은요, 이제 정상화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폭스콘에서 첨언하기를 12월 달의 매출은요,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폭스콘의 첩자를 두고 있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애플이 이번에 그들의 오더, 주문량을 줄이지 않았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 폭스콘이 또한 첨언하기를 2023년 1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이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랑 맞아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많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재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이제 12월부터 정저우 쪽의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 뉴스는요, 애플의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정저우 공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아이폰 생산의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이 정상화된다는 것은요, 애플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낼 수 있다고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RB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RBC는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의 약자입니다. 캐나다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023년 캐나다 은행이 추천해주고 있는 탑픽의 리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BC 캐피탈 마켓에서 이번에 그들이 추천하고 있는 탑픽의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줬는데요. 2023년에 대한 전망은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S&P 500의 수익률이 횡보하거나 아니면 5% 이하로 소폭 상승할 거라는 별로 좋지 않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의 회복 속도가요,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일 것이다. 따라서 가파른 상승은 도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RBC에서 찍어주는 탑픽 리스트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마켓의 수익률을 항상 이겨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2022년을 보시면 MSCI 월드 인덱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8.4%였는데요. RBC의 탑픽 리스트는 12.3%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부터 이제 RBC가 탑픽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장의 수익률은 15.6%인데 반면 이 RBC의 탑픽 리스트는요 23.2%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RBC가 추천하고 있는 10개의 주식의 리스트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AIG,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네 번째는 자동차 기업이죠. 페라리가 등장하고요. 다섯 번째는 마스터카드, 여섯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 일곱 번째 팔로 알토, 여덟 번째는 PG&E. PG&E는요 유틸리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홉 번째는 레스토랑 브랜드, 마지막 열 번째 비바 시스템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킹알파로 잠깐 옮겨가서요. RBC가 추천해주고 있는 탑픽의 레이팅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SA 오토즈 스코어를 보시면요. 5점 만점에 4점을 받고 있는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G&E고요. 두 번째는 AIG, 세 번째 팔로알토, 네 번째 페라리가 4점을 받으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자, 그 밖에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스터카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레스토랑 브랜드,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도 매수 의견을 획득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비바 시스템만 3.25를 받으면서 아직까지는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시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5점 만점에 4.69, 그리고 팔로알토는 4.54를 획득했고요. 자, 그 밖에 나머지 종목은 모두 매수 의견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컨투 스코어를 보시면요. 가장 좋은 컨투 스코어를 받고 있는 종목은 PG&E고요. 4.68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 이어서 팔로알토가 4.30을 받으면서 매수 의견을 받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나머지 8종목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다. 자, 그리고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이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수치적 분석은 여러분들께서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일들 많이 만드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